하여튼 원시이냐? 왜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5월 3일 수요일 밤 10시 45분 철신보살님이 보낸 5번 5주차 지금 반찬이 왔는데 일주일치 반찬 감사드리고 맛있게 잘 먹었고, 저 질문 하시네. 지금 흥수보살님 철신보살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님 있다 뭐 해광 뭐 빛나, 명상에서 뭐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빛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원상법 설명이지. 원상법 설명 전에 봉우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민족비전상신수련법 책에 가르친 내용 그것만 알고 있지 더는 모르거든. 다른 뭐 봉우 선생님 대담한 대화를 뭐 이렇게 녹취한 거 뭐 이런 거는 난 안 받고, 보긴 봤었나? 안 받고 그냥 책만 보고 나는 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오늘 이렇게 쓰다가 만 거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라. 응? 이게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스님들이 40년 참선을 해도 소식이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였어. 그게 스님들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그거를 내가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나는 원효물은 출세도 못했고 돈도 별로 없고 장가도 못 갔고 뭐 건강도 병신이고, 응? 애가 좀 꺼벙한 스타일이고 좀 이상한 엉뚱하기도 하고, 응?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많죠. 현실 세계는 제한적이란 말이야. 응?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친 게 있어. 아기 때부터 가르친 게 있어. 뭐냐 하면 굉장히 존엄하다. 나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존엄하다. 그걸 갖다가 아기 때부터 세뇌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나와 다르다는 거야. 현실에서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아니, 수행자들이, 또 스님들이, 이거 뭐를 착각을 하시냐면, 현실에서 내가 쭈글쭈글 하잖아. 별 볼 일 없잖아. 그럼 눈 감고 명상에 들어서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줄 알아. 그걸 아버지가 아기 때부터 나한테 잘 가르친 거는, 응? 안 그렇다. 그걸 계속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뇌라고 해야 되나? 뭐가?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우주에서 가장 존엄한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응? 우주에서 가장 대단하고, 내 위에 아무도 없고, 응? 그 경지가 올라가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눈을 떴을 때는 현실에서는 뭐 응? 이것저것 제한이 많고, 응? 자신을 낮추고 다니고 하심하고 다니고 그래야지, 응? 잘난 척하고 다니면 얻어맞지. 네가 뭔데 별 볼 일 없는 게 잘난 척이야 해가지고 두들겨 맞지. 명상에서는 눈 감고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내 경지랑 뭐 신통력이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야 돼. 현실에서 내가 제한적인 지위에 있다고, 현실에서 제한적인 상태에 있다고, 눈 감고도 제한적인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제한적인 마음 상태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안 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응?
나는 절대적으로 위대하고 우주에서 가장 존엄하고, 이런 식으로 무제한적인 마음. 이건 잘난 척하고 또 다른 거예요. 명상의 기본 자세란 말이야. 눈 감았을 때는 가부좌하고 눈 감았을 때는 무섭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절대적인 무서움, 무제한적인 무서움, 무제한적인 존엄함, 무제한적인 위대함, 이런 상태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무제한적인 고요함, 무제한적인 평안함. 눈을 감자마자 눈 감고 오래 호흡을 어쩌고 저쩌고 기를 돌리고 1분 호흡이 되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조금 좀 요리할 때 치면 좀 자세한 노하우 이런 비슷한 좀 지엽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고 디테일한 그 방법들이고,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 수행자들이 디테일한 방법, 즉 가나선이든 단전호흡이든 원상법이든 이런 디테일한 방법만 배우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뭐다? 가부좌고 눈 감고 앉으면은 곧바로 나는 우주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야. 지금 내 가부좌고 앉은 게, 지금 이 상태가 우주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고 가장 고요한 상태야. 더 고요한 상태는 없다. 내가 지금 가장 편안한 상태다. 응? 곧바로야. 눈 감고 그냥 그 자세를 잡자마자라 그랬어. 아버지도 그걸 강조하셨는데, 자세를 잡자마자 곧바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무제한적인 마음을 일으키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무제한적인 그 마음을 못 내시더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도 그 제한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나중에 내가 알아차린 거고, 응? 제자가 스승의 그 단점, 스승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게 좀 있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차린 거고, 나는 처음에 그렇게 세뇌하듯이 아기 때부터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16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봉우 선생님의 민족지원 정신수련법 책을 보고 원상법 공부를 시작한 거죠. 1분 후 원상법 공부. 이 원상법 공부는 뭐 하는 거냐면, 원상법 주문이 있어요. 주문이 어쩌고 저쩌고 긴데, 맨 앞에 글자가 한자로 머리 숫자야. 응? 그래서 봉우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손가락으로,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머리 숫자 한자를 써라. 써봐라. 자, 눈 뜨고 쓰고 눈 감고 쓰고 하는데, 결국 처음에는 눈 뜨고 써도 되겠지만 결국 눈 감고 계속 손바닥에다가 써봐라. 한 글자만 계속 쓰는 거야. 다른 글자 쓰는 게 아니야. 쓴 데다 또 쓰고 쓴 데다 또 쓰고 계속. 너무 빨리 쓰면 이게 촐랑촐랑, 이게 호들갑이지. 명상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안 돼. 사람이 진중하고 좀 무게감이 있고, 응? 고요하고 침착하고 이래야 된다고. 편안하고. 흥분하고 호들갑 떨고 이러면 명상 꽝이야. 이거 그건 알죠? 그거는 쉽게 알겠지? 그래서 가부좌고 눈 감고 앉자마자 굉장히 고요해지고 굉장히 차분해지고, 여기서 굉장히라는 건 뭐라고? 제한적인 마음을 내면 안 돼. 내가 아무것도 경지가 아니니까 이건 아니겠지, 이러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가부좌고 눈을 감자마자 나는 지금 무제한적인 고요함, 절대적인 고요함, 절대적인 편안함, 절대적인 안정된 마음, 응? 절대적인 선정, 이렇게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야 돼. 나는 거기에 지금 들어있다, 들어갔다, 눈 감자마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안 일으키고 공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선을 하든 단전호흡을 하든 소식이 미영아.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밑밥을 깔아줬군요. 그리고 봉우 선생님이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곧바로 그냥 월척이 탁 걸린 거네요. 그런 개념이지. 밑밥을 안 깔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다고. 명상을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세뇌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응?
세뇌라고 하면 좀 뭐하고, 학습, 응? 아르마리,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이 명상은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는 게 명상이에요. 이게 바로 최상승 근기의 요령이야. 최상승 근기가 하근기와의 그 차이가 딴 게 아니고, 명상 실력이 어쩌고 저쩌고 신통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최상승 근기와 하근기의 차이는 앉자마자 무제한 마음을 내는 걸 못해. 자꾸 왜? 우리 현실에서는 제한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응? 별로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돈도 뭐 억대 연봉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제한적인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부좌를 하고 눈을 감아도 제한적인 쭈글쭈글한 깨갱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러면은 눈 감고 앉으나 눈 뜨고 있으나 똑같이 내내 깨갱이야. 응? 그게 아니고 가부좌를 하고 선정인의 손 모양을 하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편안하게 눈동자를 내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가볍게 눈을 감아요. 눈을 뜨지 말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어. 그러면은 뭐 5분 10분 돼서 편안한 게 아니고 그 자세를 잡고 눈을 감자마자 곧바로 뭐라고? 무제한적인 고요함, 무제한적인 편안함, 무제한적인 선정, 무제한적인 정신이 안정되고 이렇게 된다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처음에 하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해.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우주가 우르르릉 울리고 위대한 도인이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어가신다 해가지고 하늘의 천신들이 놀래서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왜 잡기들을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긴장 상태, 이제 진짜 업무로 경호 업무로 들어가는 거지. 천신들이 보호를 확 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하셨어. 이 가부좌를 하고 이 선정인의 선모양을 하고 삼선에 아버지는 화두를 들었거든. 판치생모 화두. 정강 스님 제자니까 판치생모 화두를 평생 들었는데 이 화두를 들자마자 우주의 부처님들이 나를 둘러싸고 지켜보신다. 왜? 인마가 지금 조금만 경지가 올라가도, 조금만 이제 마음이 안정돼서 명상이 이제 잘 되게 되면, 시만이 뜨이네, 뭐 신통력이 조금 생기네 하면 곧바로 그 나를 둘러싼 열애들 중에 한 분이 인연 닿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특별히 눈치를 빨리 채는 분이 탁 끄집어서 나를 잡아서 확 부처의 세계로 데려간다고, 이끌어 주신다고, 이걸 구원을 한다는 거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지. 구원을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야. 수행자가 가부좌를 들고 선정인을 하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해서 참선에 판치세모 화두를 들고 참선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돼. 열애가 눈을 부릅뜨고 이놈을 잡아서 딱 끌어내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아니, 아기한테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 걸 가르쳐 줬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유념하시라고. 눈을 감고, 나는 아직 초보경지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맨날 초보경지야. 맨날 10년, 20년 맨날 나는 초보경지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서 제한적인 마음은 한계가 있는 이런 걸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눈을 감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명상에 이제 고요하게 들어가요. 무념무상으로. 나는 무념무상법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판치생모 화두법을 좋아했는데 나도 판치생모 화두도 해봤어요. 이목고 화두도 해봤고 석가모니불이라는 연불로 참선을 하는 화두도 있어요. 이게 연불선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는데 그것도 해봤고 그렇게 죽으로 3가지를 해봤지. 판치생모, 이목고, 그다음에 석가모니불, 뭐
아미타불도 가끔 간혹 해본 적도 있고. 연불과 저기 화두 참선을 그 스님들이 자꾸 나누어서 따로 하고, 연불은 야 때려치우고 화두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러는데, 나는 견해가 달라요. 내 견해는 이 명나라 명나라 4대 고승이라는 감산 스님의 견해랑 같은데, 조사 스님들의 화두보다도 차라리 석가모니불 연불을 하는 걸로, 그 석가모니불이라는 화두를 드는 게, 그 연불로 화두를 든다 해서 연불선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석가모니불로 화두를 드는 게 더 좋다. 이게 이제 명나라 4대 고승 감산 스님의 주장인데, 이게 정토종이라고, 아미타불 부르는 정토종이 그 명나라 때 유명해가지고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 감산 스님도 그 정토종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어찌됐든 나도 그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원영불의 제자면은, 원영불은 정광 스님의 그 판치생모 화두가 중요하다는 걸 평생 배웠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판치생모 화두를 하시고, 이목구 화두도 나는 그냥 하긴 했는데, 나는 주로 이목구 화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판치생모 화두도 많이 했고, 근데 아니 그 무념무상법을 좋아하신다면서 무념무상법도 많이 했고, 제일 많이 한 건 그럼 뭐예요? 무념무상법, 그 다음에 이목구, 그 다음에 판치생모는 적게 했고, 석가모니불을 많이 했어. 석가모니불을 많이 하고, 다음이 판치생모. 아니 그럼 정광 스님의 판치생모 화두를 손재자는 저 멀리 후순위로 뒀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무념무상법이 굉장히 좋아요. 이 무념무상법은 달마 스님이 그 저기 중국 선종을 창시한 게 소림사죠. 소림사. 9년 면벽하는 뭐 소림사. 근데 그 소림사가 나중에 중국 선종은 이제 소림사에서 선종을 창시한 게 5세기인가? 달마 스님이 400몇 년인가 뭐 그렇고, 5세기. 그리고 저기 선종우가 뭐 있잖아요. 선종우가 임재종 뭐 있어? 위양종, 임재종, 운문종, 뭐 법안종, 또 뭐가 있나? 하나가 뭐였지? 동산 스님 조동종 뭐 이렇게 있는데, 조동종이 북조선을 얘기하거든요. 북조선. 그냥 침묵해라. 이 조동종이 딴 데서도 물론 조동종의 동산 양계 스님이랑 조산 본적 스님인가? 그 두 스님인데, 한 분은 다른 절이고, 한 분이 아마 소림사일걸? 아닌가? 하여튼 소림사에서 나중에 발달된 게, 처음에 소림사에서 달마 스님이 중국 선종을 창시해서 선종 초대 조사가 되고, 나중에 뭐 선종 5가가 이렇게 발달하지만, 이 조동종이 소림사에서 생겨요. 꼭 소림사에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림사가 나중에 조동종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동종이 쉽게 말해서 원조 맛집이라 그래야 되나? 소림사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인기는 임재종이 많이 인기를 끌었고, 나머지 선종 5가의 그 종파들은 다 이제 흐지부지 돼서 임재종이 다 흡수되고, 조동종과 임재종만 남아요. 그러면서 조동종과 임재종이 서로 뭐 싸우나 뭐 그렇지. 임재종은 가나선, 조동종은 묵조선. 근데 묵조선이 뭐냐 하면 침묵하는 거야,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럼 원영불은 조동종의 묵조선을 하시는 거네요. 이게 조동종의 묵조선을 내가 조금 읽어봤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랑 전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데, 어쨌든 그 얘기는 같아요. 침묵하는 거. 그냥 침묵하라고.
눈 감고 앉아서 침묵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임재종에서는 야, 그러면 자꾸 졸음에 빠진다, 잔다 이러는데, 자라고 그럼. 어? 졸음에 빠지면 자. 그게 무슨 수행이냐 그러는데, 그게 말하자면 긴데, 하여튼 그 얘기는 다른 시간대에 다 해주고, 지금 설명은 원상법 설명인데, 뭐 님 있다, 해광, 뭐 빛이 보이는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이제 설명해 줄게요. 또 중구난방을 하겠다가 내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앉아서 1분 호흡을 배우시고, 봉호 선생님 1분 호흡 배우시고, 1분 호흡 오래 배우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배운다고 그랬지. 하루 이틀 만에 하는 요령을 알게 된다고. 뭐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게 아니야. 요령을 아는 거는 그냥 그날 배워서 그날 바로 요령을 아는 거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해보면서 요령을 아는 거지. 근데 듣기만 하면 땡이고, 명상은 실제로 내가 해봐야 돼. 근데 그게 해보는 게 뭐 한 달, 뭐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 하는 요령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간화선이든 단전호흡이든 뭐든 하는 요령은 그 첫날 그냥 다 아는 거라고, 배워서 익히는 거라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반복 수행이라는 거지. 반복 수행이고, 어찌됐든 1분 호흡 하시고, 그 다음에 원상법을 하시라고. 원상법은 뭐냐 하면, 원상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상제는 7일 만에 얻는다 뭐 이러는데, 7일도 내가 볼 때 긴 것 같고 며칠 만에 그냥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눈 감고 앉아서 1분 호흡을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 원상법에 대한 그 민족비전 정신수업법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쫙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서 무념무상 좀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왼손 손바닥에 머리 숫자 한자를 쓰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쓰면 안 되고, 좀 너무 빨리 써도 안 되고, 천천히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데, 손가락은 머리 숫자를 쓰고 있는데 나는 정신은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 뭐가요? 지금 눈 감고 있잖아. 눈 감고 있는데 손가락은 눈 감고 머리 숫자를 쓰고 있는데, 생각은 따로 이상한 생각을 하네, 뭐 다른 생각을 하네, 아니면 무념무상을 하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눈을 감고 손가락 끝에, 왜냐면 지금 오른손 둘째 손가락 끝으로 왼손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거니까 촉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촉감이 오잖아. 그 촉감과 함께 그걸 눈을 감은 채로 거기에 정신을 거기다가 의식을 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쳐다보시라고. 눈을 감은 채로 왼손 손바닥을 쳐다보시라고, 가만히. 그러면은 이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피부를 스치면서 촉감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획이 그어지잖아요. 머리 숫자에 대한 그 획이 하나씩 그어지잖아. 그걸 느끼면서 그걸 내가 심안으로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이렇게 해보시면, 응? 엄청 열심히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몇 번 쓰면 이 손바닥에 머리 숫자가 써지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아니고 좀 보인다고 해. 완전 뭐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깜깜한데? 눈 감았으니까 깜깜하잖아. 깜깜한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눈을 감았는데 그 획이 보이기 시작해. 갑자기 큰 빛으로 팍 나는 게 아니고, 획이 뭔가 희미하게부터 이제 획이 그어지는 게 어떻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계속 쓰고 있으면 진짜 그 획이 보여. 눈을 감았는데 머리 숫자라는 그 한자가 보여. 왼손 손바닥에 써지는 게 보인다고. 그럼 조금 더 하시고. 왜요? 점점 빛이 나.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다가 점점 이 획이 점점 빛이 나고, 나중에는 금빛이 난다고. 진짜 금빛이에요. 노란색 밝은 빛이 나기 시작해. 그 글자에서. 그러면서 더 쓰고 있으면 이제 이게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야.
좀 며칠 걸린다 그랬죠? 며칠 걸리는데 이제 뭐 보면은 그 금빛이 이제 되게 방광같이 빛이 확 나. 그 영화관의 영사기처럼 빛이 확 나기 시작해. 이제 금빛이 진해져 가지고 영화관 영사기처럼 빛이 확 난다고. 그러면은 표현은 뭐 온 방안을 다 밝게 비춘다 뭐 이런 식으로 빛이 나는데, 내 방이 보이는 거네요. 꼭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빛이 이렇게 난다고. 영사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강? 그럼 그 영사기 같은 빛이 나는 그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가라고. 영상에서 들어가면, 그 글씨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신선세계가 열려. 세상이 거기서 꿈세계 같은 건데 어떤 세상이 보인다고. 거기에. 응?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 말로는 상제는 7일 걸린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날짜를 너무 뭐 몇 달 이렇게 잡는 건 아니거든요, 원상법이. 근데 일주일은, 상제 7일, 일주일은 너무 좀 안 된다 싶으면 한 2주일 잡으시던가. 나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게. 시간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이게 시간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정도 상태로 속도로 잘 공부가 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영 답답하면 아직 뭐가 잘못된 거냐면 명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직 이 설명을 나한테 좀 더 들어야 돼. 그 아르말이네요. 아르말이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돼. 그 명상이 좀 잘못됐다기보다도 설명이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알겠어요? 스승이 없으면 이거 10년 20년 계속 손바닥에 글씨 써도 글자가 안 보인다고, 툭툭거린다고.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응? 그와 관련돼서 필요한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들.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랬어? 처음에 앉기 전에 그 앉을 때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면서 앉으라는 거. 응? 이 정도 설명하면 되려나?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계로 들어가는 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글씨 쓰기를 안 하죠. 이제 원상법 공부가 끝난 거야. 그게 성계로 들어가면 글씨 쓰기를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당연히 글씨에서 빛이 나고 이런 것도 없어. 이제 글씨를 안 쓰는데 무슨 빛이 나. 이제는 명상에 들어가면 곧바로 그 성계에서 노는 게 계속돼요. 성계 진입이 한 번만 진입이 되면 그 다음 명상에서는 계속 진입이 되는 거고, 응? 따로 뭐 손바닥에 또 글씨를 쓰고 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봉호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손바닥에 머리 숫자 글씨가 보이면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 해가지고 원상법 주문에 그 모든 글자를 다 써봐라 이러는데, 그러면 수행 기간이 너무 걸려. 절대 7일 만에 못해. 근데 머리 숫자 한 놈만 패라고. 2년 전년 건드리지 말고 한 년만 건드리라고. 아니 그것도 이제 너무 저지 같은 소리야. 아니 그 하나만 패란 말이야. 하나만, 한 글자만. 그 주문 다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봉호 선생님과 나는 견해가 다른 거야. 머리 숫자 글자 하나만 쓰면 돼요. 근데 다만 이 원상법 주문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자세하게 좀 조용하게 해서 좀 읽어보시고, 두 글자 소원을 적어야 되잖아. 원상법 주문에. 거기에는 성불이라고 적으시고, 나는 성불이라고 적었어. 그렇게 해서 원상법 주문도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 어떤 바람, 좀 조용하지만, 좀 진지하고 조용하지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읽으시고, 한 2, 3, 두세 번 읽으면 되지 않겠어?
좀 더 읽으시던가. 그러고 나서 명상을 하고, 명상을 시작할 때 뭐라고? 앉아서 눈 감자마자 내가 무제한적인 편안함, 무제한적인 고요함에 들어갔다. 나는 무제한적으로 존엄하고 위대한 영혼, 위대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딱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념무상으로 곧바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왼손 손바닥에 머리 숫자 글자를 이제 천천히 써보시고, 그러면은 너무 천천히면 안 된다 그랬지? 천천히 이렇게 써보시고, 너무 힘을 줘서 쓸 필요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오른손 둘째 손가락 끝으로 이 왼손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쓸 때 그 자극 있죠? 자극. 피부의 자극. 그 피부의 자극과 함께 내가 눈을 감았지만 거기다가 정신을 두고 있으면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 쳐다보고 있으면 이 자극과 함께 뭔가 글씨가 이게 살에 써지는 느낌이 나잖아. 자극이니까. 웃기죠? 그래서 처음엔 자극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느낌이 자극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계속 반복하시면 그게 내가 천안통을 안 띄었는데도 눈을 감았는데 글씨가 하얀색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기 시작해. 하얀색이라니까 완전히 선명한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희미한데 뭔가 흰 빛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하여튼 좀 글씨 획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글씨 획이 처음에는 그렇게 희미하게 해서 흰색 비슷하게 하다가 검은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금빛이 점점 생기면서, 그 다음에 금빛이 진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금빛이 아니고 찬란한 빛이 나요. 머리 숫자에서. 그러면 이제 글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데 내가 글로 내 몸이 딱 형성된 원심갱생이 된 상태는 아닌데, 아직은 내가 하여튼 영혼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나? 그 빛이 발사되는 그 글자 속으로 내가 이렇게 쑥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성계가 확 열려. 신선세계가 어떤 세상 어디에 들어가는 게 딱 보여.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이 얘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면 법계에 보살이 드디어 명상 실력이 법계에 바로 들어가는 게 된다. 이걸 원영불은 뭐라면 꿈세계라고 그러죠. 신선세계라고 안 하고. 원영불이 꿈세계 하는 게 성계를 말하는 거군요. 이게 도교에서 말하면 신선세계 성계고, 불교에서는 이걸 법계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천국이라고 불러요. 하늘세계. 너무 이야기가 길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빛이 나는 거는 하루만 나는 게 아니고 한 며칠은 이렇게 계속 빛이 점점 세지다가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에 글씨 쓰는 공부는 안 하게 되니까 원상법이 완성된 거야. 원상법 완성이 딴 게 아니고 그 성계로 들어가면 완성이 된 거라고.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글씨 쓰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글씨에서 빛이 나는 것도 없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눈 감고 앉아 있으면 그 성계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됐고, 그때는 성계에서 신선세계에서 노는 게 됐는데, 그 다음 명상에서는 눈 감고 있어도 신선세계로 들어가서 노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공부야? 아니면 별 문제 없는 거야?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명상에서 곧바로 항상 이렇게 신선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초학자들은 원영불은 하루에 한 번은 그 법계에 들어가지만 신통력을 꼭 쓰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계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돼요. 몇 분 정도는 된다고. 몇 분 정도는 되는데, 원영불은 지금 절대 경제에 이른 후로 지금 30년이나 지났잖니.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일반 처음 초보자 수행할 때는 나도 그때도 그랬지만, 처음 수행할 때는 눈 감고 앉아 있어도 다음번에도 신선세계로 곧바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바로 진입이 안 돼. 그러면 답답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좆됐구나. 오늘은 안 들어가지네. 아이씨. 뭐 이 정도로 그냥 투덜투덜 하시고 너무 조바심을 내면 안 돼. 조바심이 마가 돼서 수행을 다 명상을 다 혼탁하게 더럽게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아까 말했듯이 무제한적인 마음을 내는 거 처음에 내가 가부좌라고 앉으면 무제한적인 고요함에 들고 나는 무제한적인 존엄한 존재고 뭐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처음에는 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앉을 때마다 맨날 무슨 생각을 한다고? 나 오늘은 신선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지? 왜 안 들어가지지? 그래갖고 가부좌라고 눈 감으면 소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부좌고 앉기 전에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자꾸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마음, 잡스러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조바심 내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가부좌를 하면, 가부좌고 앉아도 내내 병신이 되는 거야, 병신. 알겠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